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었던 결혼식 준비 비용 A to Z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결혼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준비하는 기준이라든지 범위도 다르고 또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결혼식 준비 비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켜봤는데, 사실 저도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결혼 준비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는데 되게 좀 흥미롭게 나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비용을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부부가 추구한 어떤 결혼식 가치관을 설명해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분수에 맞게 결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들이 하는 것만큼 그만큼 해야 돼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저희 경제적 수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힘을 주고 싶은 곳에서는 강력하게 힘을 주고, 여기에서는 조금 덜어내도 될 것 같아 싶은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빼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치관이 잘 맞아서 그런지 결혼 준비하면서 딱히 싸운 적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식장이랑 스드메 그리고 간단하게 신혼여행까지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식장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에서 결혼식장을 잡았고요. 여기는 호텔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웨딩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웨딩홀 중에서도 단독홀, 그다음에 그런 건물 안에 있는 웨딩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단독홀은 아니었고 그 건물에 다른 업체 하나랑 저희 결혼식장 이렇게 해가지고 총 2곳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을 주말에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는 출근을 안 하셔가지고 나름 번잡스럽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기본 홀 대여비는 3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대랑 최소 보증인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1시 첫 타임으로 예식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11시부터 1시까지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소 보증인원을 200명부터 부르셔가지고 저희는 200명으로 계약을 했고, 식대는 작년 11월에 예약한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52,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58,000원 정도로 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리뷰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식대에서 1,000원 할인 받아서 최종적으로 식대는 51,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웨딩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뭐였냐면, 여기에는 다행히도 전문 플로리스트 분이 상주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또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생화 장식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 여기 홀 내에 이제 화이트랑 그린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주셨고 전체 다 생화 장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객 테이블 뿐만이 아니라 버진 로드랑 뒤에 이런 꽃 같은 것도 다 생화 장식이었고, 포토 테이블이랑 신부 대기실에도 생화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혼주 식사 6인 무료권을 주셨는데, 요게 이제 시식하는 거 한 번이랑 본식 때 이제는 식사하는 거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시식은 한 본식 2달 전에 양가 이렇게 3분씩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본식 때는 하객과 떨어져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사권을 주셨고,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서비스가 전문 사회자분이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사회자분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전문 사회자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게 가장 마음에 드는 서비스였고, 2인 작가 이제 스냅 사진에서 기본 비용을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추가 사진은 이제 장당 3만 원이 들었고, 원본 비용은 불포함이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는 그런 액자 만들어주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냥 옵션으로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추가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저것 해가지고 한 10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에 사진 매수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알아볼 걸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진 퀄리티가 괜찮아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업체였고, DVD는 1인 1캠 4K 제휴가 40만원 해주셨고, 버틀러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본식 당일날에 신랑 신부들 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짐을 들어주시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퇴장할 때 마지막 버진로드 끝에서 플라워 샤워 해주는 거, 요거까지 무료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웨딩홀에서만 1,516만원 정도 나왔어요. 두 번째는 이제는 스드메. 또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저희는 흔히 하는 그런 실내 스튜디오 이런 건 안 했거든요. 뭔가 조금 어색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샘플에서 주는 거랑 막상 우리가 보는 거랑 그 포토샵이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야외 웨딩 스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랑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이었어요. 그래서 좀 수도권 쪽에 이제는 야외 웨딩 스냅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셨는데, 저희는 하루에 4시간 하는 원데이 코스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70만원 들었고요. 추가는 장당 10,000원 들어서 토탈 여기 작가님한테 한 10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 액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작가님이랑 제휴되어 있는 업체 쪽에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랑 드레스까지 골랐는데, 드레스는 3벌 대여해 주시고, 신랑 정장 1벌이랑 액세서리랑 신발까지 대여해 주시는 걸로 해서 27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님 출장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20만원 해서 토탈 47만원에 여기서 그냥 부케까지 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13만원 추가돼서 6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헤어 메이크업은 또 다른 업체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업체 제휴가로 해서 신랑 신부 2인에 18만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야외 웨딩 스냅 찍는 데만 한 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레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드레스는 요즘에 토탈샵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드레스 업체에서 헤어 메이크업도 같이 하는 곳에서 저희는 그냥 간편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스 기본 대여가만 13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고른 드레스는 더 화이트 엘리자베스라는 브랜드 드레스를 골랐는데, 이게 추가 비용이 55만원 들어서 185만원에 디어를 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도 신랑 신부 2명 해가지고 38만 5천원. 여기에다가 이제는 헤어피스는 따로 해가지고 3만원 추가 비용 냈고요. 부케는 15만원 줬어요. 이렇게 드레스 빌리고 이런 거 하는 거에서 이제 241만 5천원 들었는데, 웨딩 슈즈 같은 경우에는 신랑 예복 맞춘 그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신었고요. 기타 액세서리로는 뭐 헤어밴드라든지 뭐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드레스 업체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식 때 이제 이모님 헬퍼 비용이 또 20만원이 따로 들어가지고 토탈 합치면 261만 5천원 나왔고요.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명품 브랜드에서는 안 하고 그냥 웨딩 전문 업체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뭔가 명품도 예쁜 게 너무 많았지만 너무 대중적이기도 하고 직장 동료분들이랑 꽤 많이 겹치더라고요. 일단은 프로포즈 링이라고 하죠. 딱 다이아만 달려있는 그거 다이아 3부짜리랑 제가 데일리로 낄 수 있는 다이아 2부짜리, 그리고 거기 업체에서 14K 가드링 해주셨고, 남편 다이아 3부짜리 해가지고 토탈 4개에 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첩장, 모임, 답례품 요걸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청첩장은 저희가 이츠카드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한 300장 묶어가지고 20만 400원 들었는데, 참고로 종이 청첩장은 진짜 비싼 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름 사내 커플이다 보니까 그 청첩장 문구 같은 것도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금방 까먹고 보지도 않아. 그냥 보고 예쁘네 이러고 덮고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할 것도 없고 막 결혼식 한 일주일 전에 아니면 며칠 전에 갑자기 연락 와서 청첩장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날짜 언젠지 모바일 청첩장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굳이 종이 청첩장은 진짜 신경 쓸 거 없고 모바일 청첩장도 비슷해요. 그냥 청첩장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거 하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다른 옵션을 선택하더라고 모바일 청첩장은 한 2만원 정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모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랑 제가 사내 연애로 결혼을 한 거이기 때문에 지인분들이 꽤 많이 겹쳤어요. 그리고 둘 다 MBTI가 I인 커플이라서 뭔가 친구가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정말 소수의 친구들을 좀 깊게 사귀는 그런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한 인당 3만 원 정도부터 해서 이제는 식사를 대접을 했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 내외 정도? 저만 계산했을 때는 한 50만 원 내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답례품으로는 직장 동료분들께 드릴 수건 100장 해서 40만 원 드렸고, 식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나름 유튜버잖아요. 물론 구독자 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버이고 영상 제작을 조금은 할 줄 아니까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객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말 뿌듯했던 이벤트였는데요. 저희가 뭔가 그냥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었지만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하객분들이 기다리실 때 조금이나마 유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의 연애 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객분들이 기다리시면서 그거를 진짜 집중해 주시면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잘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받아가지고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만 112만 400원 정도 나왔네요. 다음은 피루연. 피루연은 제가 원피스를 안 사려고 했어요. 참고로 제가 원피스를 입었는데, 왜냐하면 피루연 원피스가 워낙에 단정하고 또 보통 순백이 화이트다 보니까 어디 입고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그날만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원래 남편 예복 구매한 데서 드레스를 이제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피팅을 해보니까 화이트 계열은 진짜 다 별로였고, 그나마 괜찮은 거는 블랙이었는데, 블랙은 이제 하객분들이랑 이 컬러가 겹쳐가지고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상의를 해서 그래도 그날 너가 주인공이니까 예쁘게 입자 해가지고 아울렛 가서 구매를 했고요. 케네스 레이디에서 30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드레스 입을 때는 그 7cm짜리 구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따로 구매를 했는데, 내추럴 플렉스에서 그냥 슬링백 같은 거, 뮬 슬링백 같은 거 한 3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루연에는 한 33만 8천원 정도 들었고요. 다음은 남편 정장. 남편은 맞춤 정장을 했는데요. 대여도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 정장을 했고, 여기 이렇게 턱시도 같이 깃 붙여주잖아요. 이것도 다 요즘에는 깃 제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췄는데 저희는 웨딩 박람회 혜택 같은 것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원단으로 제작을 했고 그 구두를 웨딩 박람회 혜택으로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90만 원 정도 나왔고, 양가 부모님 뭐 한복이라든지 혼주 메이크업 설명을 드리면 양쪽 어머님이랑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까지 해서 총 3분이 한복을 입으셨는데요. 어머님들 한복은 저희가 계산을 했고, 저희 아버지께서 대여를 해주셨어요, 한복을. 그리고 아버님 양복도 아버님이 따로 사입으셔가지고 어머님들 한복 3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들었고, 헤어 메이크업은 여자가 인당 15만 원, 남자가 5만 원 해가지고 혼주 포함 5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혼여행. 신혼여행은 저희가 드레스 업체에서 웨딩 박람회 할 때 같이 이제 예약을 했거든요. 저희는 하나투어 발리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자유여행도 갈 수는 있었지만 뭔가 결혼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막 또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좀 편하게 다니자 해가지고 패키지로 예약을 했고요. 4박 6일 코스로 했어요. 생각보다 길게 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발리가 리조트나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일레븐이라고 하는 풀빌라에서 4박 묵는 걸로 해서 숙박하는 데만 한 3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 이코노미 왕복 2인권 해가지고 인당 118만 원 해서 236만 원 들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예약을 하다 보니까 왕복할 때 다 창가 자리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나마 편하게 왔던 것 같고, 기타 개인 비용으로는 뭐 수영복이라든지 비치 원피스, 뭐 기념품 이런 거 사는 거에서 한 80만 원 정도 들어서 신혼여행 가는 데만 한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수적인 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폰 스냅. 요즘에 아이폰 스냅도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이폰은 뭔가 야외라든지 아니면 밝은 홀에서 찍으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어두운 홀에서 이렇게 조명만 쬐지는 그런 데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뭔가 저는 제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이 더 예뻤을 정도로 가격은 16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웨딩 네일 7만 원 피부 관리는 제가 한 1년 정도 꾸준히 다녔거든요.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정작 당일날에는 제가 이제 대자연의 시기를 앞둬가지고 여기 트러블이 얼굴 전체로 쫙 나온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이제는 그 결혼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정작 피부 관리에 효과를 보지 못했던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헤어 염색을 쫙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들었고 예물 예단은 저희가 생략을 했어요. 그냥 양가 편하게 하지 않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누보라랑 뭐 보정속옷 이런 것도 구매를 했는데 보정속옷은 좀 유명하더라고요. 요거 예비 신부분들 사이에서 유니클로에서 구매한 바디 쉐이퍼 셔츠이고 그 다음에 누보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비치라는 곳에서 구매했고요. 실리콘 누보라 18,000원에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식장부터 스드메, 신혼여행, 기타 부수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총 비용을 제가 좀 세세하게 계산을 해보니까요. 3,549만 3,400원이나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생각보다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들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비용에 이제는 뭐 저희 가구 산 거라든지 뭐 전자제품 이런 비용은 뺐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편견인지 아니면 좀 많이 한 건지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렇게 좀 뭔가 궁금한 영상 있다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영상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